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도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을 관통할 걸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시작인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더위의 기세는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로 북상 중인데요.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을 통과할 걸로 예상돼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도 강할 텐데요. 이동 경로에 인접한 우리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초당 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에서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문화, 체육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가 전국 고교 축구 대회를 치르기로 해 논란입니다. 경주시는 축구 꿈나무들의 대학 입시가 걸려있는 중요한 대회여서 방역에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광양시 체육회는 제22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를 취소한다고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 알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양 대회를 취소하고 41회 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대회로 변경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운영을 맡은 경주시 축구협회는 상위 단체인 경주시 체육회에 알리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이런 경주 시민이 걱정하는 이런 날에 경주 체육회를 패싱하고 경주 개최 확정 하루 전 준하경 경주시장은 영상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며 관내 종교시설의 경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에 대해서 비대면 개최가 권고가 됩니다. 경주시는 9월 14일까지 대회를 치러야 대학 입시가 가능하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과 향후 대규모 전국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축구협회의 고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축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통제가 용이하며 어려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대한축구협회와의 호의적 관계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주시는 24개 팀 4,500명의 선수만 참여하되 학부모 등은 불참하는 무관중으로 치르고 2중 3중의 방역과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관광경제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하는 경주시의 고심은 이해되지만 시민들에게만 방역수칙 준수를 강요하느냐는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주말 사이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예천군은 41명의 환자가 쏟아졌던 지난 4월 지역사회 감염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확진된 부부의 서울 사는 아들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서울발 감염에 무게가 실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부부와 종업원, 아들 등 확진자 4명이 나온 약국은 예천읍 번화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이 약국을 찾았습니다. 등록된 처방전을 토대로 방문자 신원을 확인해 지금까지 1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3일 영주의 한 교회도 출석해 신도 5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집단을 포함해 동선이 겹치는 287명 가운데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41명의 연쇄 감염 악몽을 떠올렸던 예천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출근길 도로변에서 예정에 없던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그 약사님이나 또는 주민들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생활 수칙 엄격히 지키시고 그중에서도 마스크 쓰기를 철저하게. 이런 가운데 약국 부부의 또 다른 아들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예천 본가를 다녀갔는데 당시 감기 증상이 있었고 얼마 뒤 부부도 유사한 증상이 뒤따랐습니다. 감염 경로가 사실상 드러나면서 예천군은 약국 방문자 신원 파악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 일반 업무는 당분간 중단되고 체육관, 탁구장, 한천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전체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어제 하루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아공 국적의 외국인 부부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주소지 기준 누적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부 영어 강사인 이들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와 동선은 없습니다. 경주에서도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번 달 10일 개막 예정인 국제문화재산업전이 오는 11월 26일로 연기됐고 10월 1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한옥문화박람회는 취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관 행사 가운데 2건이 취소됐고 나머지 행사 개최 여부도 코로나19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진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 근무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대구 지역 각 대학병원에서는 여기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피켓 시위까지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교수 7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병원 1층 로비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부 방침과 전공의 처벌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앞서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대구 지역 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전공의와 전임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그 뒤 업무 복귀 여부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개별 전공이나 전임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저희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드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 처분 등이 뒤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현장 조사가 끝난 전국 20개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단 휴진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 차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수술은 3분의 1로 줄고 외래 진료도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만들어 집단 휴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의료와 법률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어제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주대는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대출이 100%, 서라벌대는 50% 제한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인지 명단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위덕되는 역량 강화 대학에 포스텍과 한동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뷔페 등 도내 고위험시설 1,600여 곳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전자출입 명부 설치와 직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시설 소독 및 환기 여부 등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삼은 나무로 만들어진 해가림 시설에서 재배돼 유독 큰 비와 더위에 취약하고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인삼 재배 시설이 개발돼 첫 선을 보였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강풍이 지나간 인삼밭입니다.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은 날아갔고 지주목은 쓰러지거나 부러졌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2년 전 인삼밭은 불볕더위에 인삼 잎과 줄기가 바짝 말라 타버렸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인삼은 재해에 더욱 취약해 재배 농민들의 애를 태웠는데 큰 비와 더위에 강한 인삼 재배 시설이 개발돼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하우스와 달리 특수 필름으로 만들어진 비닐 위에 간격을 두고 외부 차광막을 설치한 이중구조 하우스입니다. 차광막을 쉽게 여닫으며 빛 조절이 가능하고 수분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싹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열 배출이 원활해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강풍과 폭설, 큰 비에도 견딜 만큼 안전성이 좋습니다. 또 허리를 숙인 채 불편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농기계도 하우스 안으로 들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중구조 하우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한 다음에요. 농식품부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다녀야 하는 연작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이 인삼 이중구조 하우스에 적용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가 문화예술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미숙한 대응을 공식 사과하고 처벌 강화 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쏟아지는 대책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뿐 기자입니다. 부서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포항시 내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사람인 문화예술과 과장은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포항시 매뉴얼과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가 있었지만 이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기관이 나와 멀리 있는? 그럼 이걸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야 되지? 어디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니까. 포항시 여성가족과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어 명패만 있을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법과 매뉴얼이 있어도 관련 부서장들의 안이한 대처와 인식 수준도 문제입니다. 복수의 당시 부서장들은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상 조사하도록 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안 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장과 고위 간부들의 인식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를 쉬쉬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뀌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도를 아무리 갖춰놔도 조직 내 그 성평등 문화라든지 조직의 장애 인식이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립예술단 피해자가 포항시에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월성원전 내에서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월성원전은 지난 21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경주시 양남면 사무소에 제출했으며 어제 착공식을 계기로 조만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공식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할 것이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왕피천 케이블카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울진군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케이블카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합니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7월 1일 개장 이후 하루 평균 98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해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올해 추석 승차권을 오늘부터 3일까지 모두 온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IT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로 예매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판매했고 내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이 대상이고 3일엔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 장항선, 중앙선의 승차권이 판매됩니다. (9월의) 시작인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더위의 기세는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로 북상 중인데요.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을 통과할 걸로 예상돼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도 강할 텐데요. 이동 경로에 인접한 우리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초당 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에서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